room. 자, 이 단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예전부터 보여드리고 싶었던 사전을 이용하는 방법을 얘기 드려보려고 해요. 영어는 우리나라 말이랑은 달리 이 단어가 이제 품사가 자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던 단어들도 사실 알고 보면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전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데 사전 없이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단어 가지고서 보여드리면 가장 적절한 예가 될까 고민하다가 이 단어로 정했습니다. room. 자, 이 단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쵸? 무슨 뜻인가요?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셨나요? 방. 네. 자,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이 쉬운 영단어인 room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I wanna get a room with a view of the lake. 나는 방을 얻기를 원한다. 호수의 뷰를 가진 이죠. 의역하자면 호수가 보이는 방을 얻기를 원한다 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의 뜻이네요. 그쵸? 자, 너무 쉬운데요. 이건 어떤가요? There is room for one more at the table. 이걸 그냥 번역해 보면요. 방이 있습니다. 한 명 더 많은 사람을 위한 그 식탁에는 조금 정돈해서 우리나라 말 어순으로 보면 그 식탁에 한 명이 더 있을 수 있는 방이 있다 인데요. 글쎄요. 여러분 이때 방이 방일까요? 아니겠죠? 식탁에 어떻게 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룸은 방이 아니에요. 왜냐면 룸에 관사가 없거든요. 그 말은 룸을 불가산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사전을 보겠습니다. 룸이 명사로 사용된 거니 명사의 뜻을 보셔야 해요. 자, 여기 보시면 C, 즉 countable noun으로 돼 있는 것이 실체가 있는, 셀 수 있는 명사로 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 다른 뜻을 보면 U라고 되어 있죠. 즉 uncountable, 셀 수 없는 경우의 뜻입니다. 이때는 다른 뜻으로 사용된 거죠. 방이라는 뜻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뜻이 됩니다. 공간은 셀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따라서 아까 문장은 식탁에 한 사람이 더 있을 수 있는 공간 혹은 자리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전에 영어는 명사를 왜 셀까요? 라는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room이라는 단어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가산으로도 불가산으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실체가 있는 방으로 본다면 가산의 쓰임으로 사용되어 방이라는 뜻으로 쓰이겠지만 실체가 없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불가산의 쓰임으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사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Do you have room for a computer on your desk? 너는 방이 있니? 컴퓨터를 위한 너의 책상에. 정리하면 너의 책상에는 컴퓨터를 위한 방이 있니? 는 아니겠죠. 왜냐면 룸에 역시 관사가 없잖아요. 이것도 불가산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역시 공간이라는 뜻으로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너의 책상에는 컴퓨터를 위한 공간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I give children room to think for themselves. 자, 그럼 이거는 사형식 give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로 번역이 되죠. 이번엔 바로 볼게요. room이 역시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룸을 준다 일 겁니다. 이번에 룸은 어떻게 번역이 될까요? 이 공간이라는 개념을 좀 더 추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여지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다라는 말이 그럴 만한 여지를 준다고 하면 적절하겠죠. 사전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사용된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She and Nancy room together at college. 여러분 이번에 room의 자리를 잘 보세요. 명사의 자리가 아니죠. 동사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동사에서 뜻을 찾으셔야죠. room을 동사로 쓰면 어떤 뜻인지 보시죠.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번역도 여기 써져 있는 그대로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영어 단어라는 것은 문장 안에 들어가서 어떤 자리에서 사용되는지에 따라 품사의 전환이 상당히 자유로운 그런 언어다 보니까 이런 문장의 규칙을 이해하고 있어야 정확히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room이란 단어는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동사의 쓰임이 많은 단어들은 동사가 당연히 먼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쓰임의 빈도가 적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정말 변화무쌍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이 쉬운 단어라고 생각했던 애가 이렇게 문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좀 황당한 예일 수 있겠지만 예전에 공부하다가 본 건데요. 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쵸?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여기 수일치 영상에서 만들어줬었던 이 school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활용되는 예도 있었죠. 이거 제가 올린 것 때문에 사실 이거는 S를 이용해서 수일치를 한다는 게 얼마나 편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이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뜻으로 쓰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거의 안 씁니다, 당연히. 한 번만 써요, 지금까지 살면서. 근데 워낙 특이한 경우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기 드렸었던 거죠. 말을 타고 들판을 횡단하다가 봅니까? 이런 뜻이 흔하진 않겠죠, 당연히. 단지 school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라는 단어도 동사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걸 다 보고 나면 사전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한편으로는 영어는 참 짜증나는 언어다 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이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 한 단어가 자리에 따라서 이렇게 뜻이 달라지니까 말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이런 room 같은 오히려 쉬운 단어들이 뜻이 많은 거고요. 어려운 어휘들은 오히려 뜻이 별로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intricate 이런 단어만 해도 어려워 보이는 단어죠. 이거 사전에 검색해보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런 경우도 생겨요. 여러분들 water라는 단어는 당연히 물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물은 불가산 명사예요. 못 쓰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waters 이렇게 water에 s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특이한 부분인데 잘 들어보세요. 물이란 뜻일 때는 water로 쓰는데 이 waters를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은 요 물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루는 거를 얘기하는 거라서 뭐 바닷물, 강물, 뭐 해역 요런 뜻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sand. 당연히 이건 모래니까 못 쓰겠죠? 근데 여기다 s를 붙여서 sands. 이렇게 쓰게 되면은 유추해 보실래요?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예, 맞습니다. 뭐 모래사장. 이 정도의 뜻으로 모래가 모여서 이루는 이런 덩어리. 이런 것들을 뜻하게 됩니다. 비슷한 걸로 closed. 이건 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물질을 얘기하는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이거를 close 이렇게 s를 붙이게 돼버리면은 그럼 이제 천을 모아가지고 만드는 옷, 의복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런 것도 있긴 해요. 그럼 saving이라는 단어가 save가 절약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걷다 ing 붙여가지고 절약하기, 즉 절약 이런 뜻으로 명사로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savings 이렇게 해서 s를 붙이게 되면은 요 절약한 것들이 모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축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축 계좌라는 말을 savings account라고 하지 saving account라고 안 하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실 요 ing 붙는 거와 관련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 paint란 단어가 만약에 이걸 동사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명사로 사용하게 되면 물감이란 뜻이 됩니다. 도료 뭐 이런 뜻이요. 근데 이 페인트에다 ing를 붙여가지고 painting으로 만들면 이게 물감 칠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거를 단독 명사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림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paintings 보신 적 있을 건데 이런 그림이란 뜻이에요. 왜냐면 이제 물감칠 해가지고 만드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림이란 뜻으로 쓸 수 있는 거죠. 하나 더 해볼게요. drink. 당연히 이거는 마시다란 뜻인데 이것을 명사로 사용할 때는 음료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drinking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좀 웃긴데요. 마시다라는 말에다가 ing를 붙인 거니까 마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국 공통인가 봐요. 우리나라 말에서도 야 마셔 이러면은 술 마셔라 이런 뜻으로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어에서도 이 drinking이라는 말이 술 마시기 해서 음주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좀 독특하죠. drink가 음료면 drinking 이건 음주 이런 뜻으로 쓰고요. 자, 어때요? 확실히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문법적 특징들에 따라 의미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전을 적극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셨는데 보면서 이제 느끼셨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전은 영안사전이죠. 이 영안사전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영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옮겨질 때 어떤 식으로 옮겨지는지에 대한 번역의 사례를 나열한 번역 사례집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으시다면 영영사전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영영사전에 정확한 이 영어 단어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 정의를 가지고 있는 뜻이 우리나라 말로 한국말로 옮겨질 때 어떻게 번역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예를 나눠 놓은 것이 바로 영안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팁으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영어 단어들이 정확하게 어떤 우리나라 말의 뉘앙스로 쓰는지 이런 뉘앙스를 좀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요거 구글을 활용하면 진짜 편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추픽추라고 하는 유적이 있는데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몰랐다고 쳐봐요. 저는 사실 이거 크게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었는데 이게 수업하다가 나와가지고 마추픽추가 뭔지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이거를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서 이미지란을 가보시면 네, 딱 보니까 알겠죠. 이래요. 그래가지고 구글의 이 이미지란을 활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 단어의 뉘앙스가 확 와닿거든요. 이게 만국 공통어 아닙니까? 그림이랑 사진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엘라스틱 코드. 이게 사전 찾아보면 그냥 고무줄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러버 밴드. 이것도 지금 고무줄이죠? 그럼 이게 두 개가 우리나라 말로 지금 똑같이 돼 있으니까 똑같은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제 사전적인 단어는 그냥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이미지에 보면 여봐요. 요게 엘라스틱 코드고 요게 러버 밴드예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구글을 활용하는 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요거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허락받고 이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거 지후 영어 팁인데 여기에서 제가 예전에 보고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서 이거 추천드리고 오늘 사전 사용법은 여기서 마무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어때요 여러분들? 사전 사용하는 법을 알고 보는 거랑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뵙죠.